안녕하세요.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러너 여러분, 요즘 달리기 어떠세요? 날이 덥고 습하고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죠. 특히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존투 러닝, 슬로우 러닝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해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도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땐 1km? 아니죠, 500m만 뛰어도 숨이 차서 바로 걷고 또 뛰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꾸준히 러닝을 하다 보니 지금은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거리도 늘어나고 기록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컨디션으로 러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러닝을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초보 때 꼭 알았으면 좋았을 10가지 팁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 초보의 마음은 초보가 제일 잘 아니까 이 영상이 러닝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상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과 러닝을 즐겁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만의 경험담까지 자연스럽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인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루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루틴으로 뛰다 보면 아무래도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 쉽죠. 저도 처음엔 집 앞 운동장에서 계속 돌았는데 솔직히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제가 시도한 게 바로 러닝 코스 다양화였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날이면 집 근처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코스를 선택하거나 동네 공원, 강변길 등 여러 장소를 돌아가며 뛰었어요. 똑같이 달리지만 배경이 달라지니까 기분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러닝할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혹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오디오로 듣는 걸 즐겨요. 가끔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신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기도 하고 유익한 자기개발 컨텐츠를 들으며 차분하게 달릴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러닝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조합해보면 러닝이 지겨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매일 조금씩 기대되는 루틴이 됩니다. 달리는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시간이 내 삶의 리듬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러닝을 할 때 러닝 앱을 켜고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늘 몇 킬로를 뛰었지? 그 다음 평균 페이스가 얼마나 나왔지? 이런 수치들이 러닝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숫자가 저를 조금씩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느리지? 어제보다 못 뛴 것 같은데 기록이 계속 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러닝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성적표를 받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욕심이 생기면서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거리를 늘리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몸이 점점 지치고 회복이 늦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러닝 자체가 피곤한 일로 느껴지면서 시작하기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기록 오프데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앱을 켜두긴 하지만 그날은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조깅하듯이 천천히 달리며 주변 관찰하고 듣고 싶은 음악, 팟캐스트의 내용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고 무엇보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무릎이 좀 뻐근한데 오늘은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네, 이런 느낌이죠. 기록은 참고용일 뿐 그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러닝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내 몸 상태, 내 기분, 그리고 내 컨디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나답게 러닝을 하다 보니 오히려 체력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기록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해지는 길이었습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 몸이 가볍고 재미도 붙기 시작하면서 나도 10km는 뛰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무리해서 10km 이상을 달렸는데 그 결과 바로 무릎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군 복무 시절에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이후로 꽤 신경 써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부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때부터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은 부상의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운동할 때 조금 모자란 듯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기준은
몸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80%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몸 상태가 100이라면 딱 80까지만 끌어올리고 나머지 20은 다음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저는 특히 새벽 러닝을 하는 편인데 새벽부터 체력을 100% 다 써버리면 오전부터 집중력이 뚝 떨어지고 그날 하루가 정말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하고도 하루 일과를 잘 해내려면 아침에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러닝을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생활 루틴으로 만들고 싶다면 남은 체력을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두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몸을 아끼는 게 아니라 러닝을 오래 즐기기 위한 전략이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려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니야? 숨이 찰수록 땀이 많이 날수록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속도를 높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뛰면 뛸수록 몸이 쉽게 지치고 러닝이 끝난 뒤에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존투러닝 라는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존투러닝은 쉽게 말해서 심박수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달리기를 말합니다. 보통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수준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숨이 찰 듯 말 듯 한 상태, 그게 바로 존투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알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뛰어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라고? 근데 직접 해보니까 놀라운 효과를 느꼈어요. 이전처럼 헉헉대면서 뛰는 것보다 오히려 러닝이 편해졌고 심폐지구력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산소를 더 잘 활용하게 되는 느낌이랄까? 무엇보다 뛴 후에 피로감이 덜해서 러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기도 쉬워졌습니다. 존투 러닝은 특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가고 싶은 초보 러너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부담 없이 내 몸의 리듬에 맞춰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낮고 회복도 빠릅니다. 또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에도 효과적이에요. 저는 요즘에도 대부분 러닝을 이 존투 페이스로 달려요. 빨리 달리고 싶은 날도 있긴 하지만 가끔 기분 전환용이고 대부분 천천히 멀리 오래 이렇게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빠르게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달리면 더 오래 달릴 수 있고 몸이 덜 지치고 더 건강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매일 달려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지 않고 달리면 오히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리기도 결국엔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면 몸이 회복할 틈이 없이 소진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특히 하체 관절이나 근육에 쌓이는 잔피로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 3, 4회 정도 러닝하고 나머지 날에는 스트레칭, 폼롤러 마사지, 가벼운 산책 등을 하거나 실내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으로 약한 부위를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한 루틴이 됐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회복의 날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루틴을 조절하니까 몸도 덜 피로하고 러닝하는 날이 더 기다려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기록이 늘고 거리도 늘어나면서 매일매일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어제보다 1km 더 뛰었네? 평균 페이스가 빨라졌어. 이런 변화는 러닝의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몸의 반응도 예전만 못하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제 발전이 없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정체기는 누구에게나 오며 그 자체가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몸 안에서 회복 능력이 더 좋아지고 부상도 줄어드는 등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러닝 빈도를 늘리면 오히려 회복이 더디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몸의 신호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기가 오면 러닝 코스를 바꾸거나 아예 러닝 대신 걷기, 하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보완 운동을 하면서 루틴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러닝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으로 활용한 거죠. 기록이 늘지 않는 시기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니라 내 몸이 더 높은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계속 꾸준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저는 스트레칭은 옵션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생략하게 되는 게 준비 운동이더라고요. 대충 다리 한두 번 털고 바로 뛰기 일쑤였죠. 그러다 어느 날 러닝을 마친 후 무릎에 묘하게 지속되는 통증이 느껴졌고 며칠 쉬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달리기 전에 몸을 충분히 준비시켜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러닝은 단순히 뛰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에요. 러닝 전의 준비, 러닝 후의 정리 운동이 전반적인 러닝 능력과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러닝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러닝을 마친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한 습관들도 꼭 챙기는데요. 러닝 후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고 앵찜질로 관절의 붓기와 염증을 줄이고 폼롤러를 이용해 근막을 이완시켜주면 훨씬 개운하고 회복도 빨라져요. 꾸준한 러닝을 원하신다면 전후 관리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러닝 전후의 10분이 다음날의 회복과 부상 예방을 좌우합니다.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땐 정말 여기저기 불편한 느낌이 많았어요. 특히 무릎, 발목, 허벅지 같은 하체 관절이나 근육 부위에 알 수 없는 뻐근함이 자주 느껴졌죠.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부상의 전조인지 처음엔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러닝을 마친 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뻐근하거나 약간 무거운 느낌으로 오고 움직일수록 서서히 풀리는 성질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통증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찌릿하거나 날카롭고 특정 동작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서 나타나죠. 무엇보다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러닝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계속 달렸는데 그 결과 무릎에 본격적인 통증이 시작됐고 한동안 러닝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느꼈죠. 통증이 오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구나. 러닝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부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위든 통증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멈추고 러닝 외에 보완 운동이나 휴식, 치료에 집중합니다. 러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몸보다 먼저 좋아진 게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분이 맑아지고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아플 때 러닝을 하면 머릿속에 꼬였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풀리곤 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순간 저는 지금 내가 고민해야 할 것보다 내가 오늘 3km 뛸 수 있을까? 이 페이스를 10분 더 유지해보자 같은 작고 단순한 질문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러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머릿속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러닝은 저에게 작은 성취감을 매일 쌓게 해줬고 그게 쌓이다 보니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러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정신건강 도구입니다. 기분 안정, 집중력 향상, 불안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미국 정신의학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감정이 흔들릴 때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빠르게 뛸 필요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10분만 조용히 몸을 움직이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어느새 조금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젠 러닝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거나 정리하는 루틴이 됐습니다. 이건 마치 일기를 쓰듯 오늘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떤 날은 발걸음이 가볍고 어떤 날은 괜히 무겁죠. 그런 날에는 내가 조금 지쳐있구나 하고 내 컨디션을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러닝을 하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더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지속성이라는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사실 뭔가를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거나 일이 바쁘거나 그냥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고 나가보는 그 순간 오늘도 해냈다는 감정은 정말 강력한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러닝은 점점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이 되었고 내 시간을 내가 주도하는 의식적인 삶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달리는 행위를 넘어서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자 내 삶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결국 러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기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러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인생처럼 길게 가야 하는 여정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여는 소중한 루틴이 됐어요. 저는 특히 새벽이나 오전 시간에 러닝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직 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공기도 맑을 때 한여름이지만 아직 덥지 않은 이른 아침
조용한 거리를 달릴 때 느끼는 그 고요함이 참 좋더라고요. 러닝을 마치고 들어와 샤워하고 나면 뭔가 하루를 먼저 시작한 사람의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날 하루를 조금 더 자신 있게 보내게 되고 기분도 한결 가볍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피곤한 날도 있고 오늘은 쉴까 하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나를 위해 조금만 뛰어보자, 이렇게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경험한 10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러닝을 시작하신 분들께도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도 함께 달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함께 오래 건강하게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